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건강 고민 해결의 시간. 자, 함익병 원장님과 함께 손 들고 함 물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영양 수액 주사의 모든 것입니다. 네. 수액 주사. 네. 흔히 이제 링거라고 하죠, 링거. 네. 네. 많죠, 종류는. 네, 종류가 진짜 많고 저는 사실 요즘엔 안 맞아요. 옛날에 술 많이 먹을 때는 맞았겠지. 옛날에 진짜 많이 맞았어요. 예, 술 많이 마셨을 때는 맞으면요 정말 네. 좋아요. 그쵸? 예.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당연히 효과가 있죠. 예, 급한 불을 끄는 데는데 이걸 가지고 뭐 정말 건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 용도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수액요법이 생겼던 급격한 이유가 탈수나 피를 흘리거나. 예,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할 수 없을 때 그 빨리 혈액의 묽은 혈액이라도 양은 유지해야 돼요. 수혈을 못해도 일단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다음에 탈수했을 때 이거를 하면 뭐 정말 뻘떡이는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영양 수액 주사가 요런 용도로 만들어졌다. 어떤 건지 일단 딱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류가 이제 그 한 크게 한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1번이 뭐냐면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는 혈액하고 농도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식염수 맞죠? 생리식염수. 우리 네. 혈장 농도하고 똑같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족했던 그 혈액량을 이렇게 채워주죠.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트만 솔루션, 링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약간의 포도당과 네. 다른 제네질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쓰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급성 출혈이 있거나 네. 급성 그 탈수가 있을 때는 두 개를 달죠. 그러면은 생리식염수는 링거랑 다른 거네요? 근데 조금 달라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응급실에 가면 피 흘리거나 그러면 바로 달고, 그게 이제 정맥 혈관을 확보를 해놓으면 네. 정말 피 많이 흘리면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잡히지도 않아요. 이 빵빵하게 피가 흘러야 되는 게 이렇게 없으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잡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걸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못 드시는 분 있죠. 네. 이렇게 뭐 장 수술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말기 상태라 해서 이렇게 식사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보면 이렇게 끌쭉한 그 하얀 색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네. 그 토탈 파렌테랄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TPN이라 그래요.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혈관으로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염류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허연백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네. 식사 못 하는데 그걸 넣어주는 게 그게 영양수액 주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경우에 하느냐? 네. 수술을 했어. 장 수술을 해서 식사를 도저히 못 해요. 네. 링겔만 달고 혈액만 넣어준다고 그 사람이 기력을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히 소화만 되면 콧줄로 우리가 넣어서 영양분을 줄 수는 있거든요. 약간 그것도 유동식 못한- 같이 된 유동식에서 거를. 넣어주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TPN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그러면은 안 먹어도 돼요. 계속요? 네. 모든 영양소를 거기 다 맞춰서 딱딱 다 넣어줘요. 아하. 그래서 식사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그걸로 이제 생명 연장 장치에서 그걸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네. 뭘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 뭐 하면 술이 깬다, 뭐 하면 그쵸.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기기묘묘한 그 어떤 그 의료 행태가 생기는데, 네. 이름이 생겼죠. 네. 무슨- 거기다가 뭐 또 뭐 특별한 뭐 무기 염료 같은 걸 넣어서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러고 이제 온갖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의학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죠. 그럼 일단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를 좀 보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비타민 수액 주사가 있는데 네. 요거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마늘 주사. 그게 뭐 비콤C 뭐 이런 거 넣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네. 제일 우리가 볼 때 노란색이 있잖아요. 네. 그게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맞았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값은 싸고,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음식으로는 다 모두 섭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늘 주사가 비타민 마늘 주사는 맞으면 약간 이렇게 마늘 냄새가 입에서 여기서 돌아요. 희한하게 여기서 여기를 맞는데 났는데 여기서 느끼는 나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성분 때문에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프로설티아민? 여기 써 맞을 있습니다. 거예요. 그걸 거예요. 근데 나 이름 다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상업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늘 네. 주사도 있고 뭐
알부민 주사가 요즘은 더 요즘 각광을 많이 받아요. 그 알부민 주사. 네.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알부민은 원래 그 혈액 제조로서 그 네. 저기 피를 많이 흘렸을 때 노말셀라인을 넣고 피가 너무 묽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이제 혈액이 건강하지 못하죠, 혈구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알부민을 넣어주면 알부민이 이제 혈장 속의 주 단백질 성분이에요. 아.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이걸 맞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럼 요건 맞으면 뭐 효과가 뭐예요? 단백질의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걸 딱 넣어주면 네. 아무래도 부족한 사람이 맞으면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맞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고기를 소화시킬 능력이 있으면 그냥 등심 스테이크 하나 먹으면 돼요. 아니 갑자기 기억나는데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이걸 좀 많이 맞으셨던 것 같거든요. 못 드시잖아요. 할머니들은 기력이 샤하고 그 할머니들은 좀 괜찮아요. 일어나요. 그 이유가 있었네. 왜냐면 할머니가 이 주사를 맞으시면 항상 조금 괜찮으셨어요. 괜찮아져. 웰빙 센스도 느끼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식사 잘하시면 돼요. 이럴 수가 그쵸, 없잖아요. 못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드시기도 하고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나 또 의식은 맑으신데 조금만 기력을 보태주면 좀 활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되면 그 알부민도 우리 혈장에서 바로 빼는 거거든요. 넣어드리면 힘을 찾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연세에 드신 분들한테는 권할 수가 있는 일이지만 네. 공부하는 애들 공부 잘하게 한다 이런 거로도 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마늘 주사 얘기를 했고 알부민 주사 그리고 감초 주사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보면 이제 온갖 거 이제 원래 우리가 약방에 감초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걸 먹으면 한약을 칠 때 감초를 다 넣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출을 해서 네. 이제 정맥으로 넣어주면 훨씬 더 바로 빨리 흡수가 되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건 있는데. 근데 감초는 특정 성분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단맛 때문에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단맛 때문에 넣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네. 글쎄 내가 감초 주사 맞아갖고 뭐 기력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게 다 만일에 이게 의료보험으로 돼서 네. 보험으로 된다 그러면 과연 그 선생님이 환자한테 그 보험을 받고 할까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치료 행위를 할 때 기준이 꼭 필요한 게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다 보험이 된다고 하면 가정하고 모든 병원에서 감초주사 놓으라 그러면 여기에 뭐 나와 있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 갱년기 증후군 있는 사람, 피부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 이걸 다 하면 보험이 돼. 그럼 그 병원에서 그 처방에서 다 1시간씩 놓고 이 주사를 놓고 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그러면 그런 기능이 있는 거냐, 치료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아주 좀 안 좋은 컨디션의 사람이거나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께는 뭐가 떨어져 있는지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한 게 네. 없고 우리 그냥 단순히 느낌이죠, 느낌. 근데 그러니까 감초 주사는 정확한 어떤 타겟은 뭐예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한 게 밝혀진 건 없다는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급여 항목이고 비보험 조항이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뭔가가 살면서 좀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거 하면 좀 좋아져요라는데 그 말이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예, 뭔가가 근거가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게 자 예를 들어서 뭐 피를 흘려서 실혈이 돼서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링거를 단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잖아요. 네. 감초주사를 계속 맞으면 그러면 갱년기 증상이 다 좋아지냐? 잘 몰라요. 저라면 하지 않을 일이고요. 제 자녀한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뭐 제 가족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땀 많이 흘렸으면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되고 소금 좀 타서 마시든지. 원장님은 그래도 살면서 어쩌다 과음할 일이 있잖아요. 과음하면 물 많이 마시고 집에서 푹 자야죠. 과음하시고 맞은 적도 없어요? 네, 그런 건 보통 저도 나중에 좀 일하다가 알게 된 건데 병원에서 원장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회식하고 과음 많이 하면 다음날 아침에 맞더라고요. 맞더라고요, 많이. 네. 뭐 그 정도 과음을 했으면 저 같으면 하루 쉬고 그냥 집에서 콩나물국 좀 끓여 먹고 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술 많이 마시면 탈수 일어나요. 그쵸. 오바이트도 하고 뭐 설사 좀 하고 그러면 탈수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백하게 탈 수 있고 너무 무기력하다. 그러면 하는 그런 거에서는 수행 요법이죠, 그거는. 그렇죠. 어쨌든 종류별로 좀 가보겠습니다. 항노화 수액 주사. 요거는 피부 미용에 집중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신데렐라 주사, 태반 주사, 백옥 주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원리는 뭐예요? 그래도 뭔가 태반 주사라는 게 이제 휴먼 그 플라센타, 그 사람들의 네. 인태반이라 그러죠. 그게 그렇게 피부에 좋다고. 여러 가지 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는데 그거 맞아서 피부 좋아진 사람이 나는 못 봤어요. 어쨌든 태반 주사에는 그런 성분이 있군요. 태반에 이제 원래는 그게 간 기능 회복 목적으로 그 만성 간염 환자들한테 일본에서 만들어진 아. 거예요. 예. 그래서 간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 네. 이제 그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와갖고는 뭐 이상하게 그렇게 또 피부과에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태반 주사는 그렇고 배곡 주사. 뭐 그루타치온 같은 거 집어넣어놓고 이제 또 요게 글루타치온이에요?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건 저는 하도 상업적인 얘기고 네. 의사의 입장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안 한다. 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 하는 게 내 기본 생각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수액 주사보다 얘가 또 좀 더 별로 그러니까 효과별에서 봤을 때 별로. 글루타치온이 미백 효과가 있냐? 네. 뭐 항노화 효과가 있느냐? 좀 있죠. 그렇지만 그걸 얼마를 어느 정도 넣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컨트롤 그룹과 네. 하지 않은 그룹과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 글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배곡 주사 그 링거를 맞았을 때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하루에 몇 개를 맞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면역 증강 수액 주사로 멀티 미네랄 주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에 또 희귀 미량 원소 뭐 셀레늄 이런 거 들어가면 항암 효과가 있고 온갖 얘기 또 다 나오는데 네. 그러면 셀레늄 주사 맨날 맞으면 암 안 걸리고 오래 살 거냐? 데이터 없어요. 셀레늄 성분이 원장님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니까 언급을 한 번씩 다 해보자는 거예요. 셀레늄 주사라는 게 네. 면역력 증가에 셀레늄이란 그 미량 원소 네. 중금속이에요. 그 많으면 독성도 있는 물질이에요. 네. 그게 면역을 증강시킨다는 리포트는 있어요. 논문은 조그마한 소논문은 있는데 그러면 셀레늄이 부족해서 다 암이 걸렸냐? 아니거든요. 예. 그럼 셀레늄 많이 맞으면 좋으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사람들한테 5,000명은 셀레늄을 계속 주사를 레귤러하게 맞추고 5,000명을 안 맞췄더니 네. 이 안 맞은 그룹에서 맞은 그룹보다도 유의미하게 다른 어떤 암이든 발생이 더 많이 됐다. 뭐 면역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건강 상태가 둘이 완전히 다르더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셀레늄이 면역을 증강시키는데 필수적인 하나의 미량 원소다.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럼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어느 음식에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냐? 네. 그거 다 조사도 안 돼. 우리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골고루 미네랄 먹으면 같은 돼. 거는 네. 비타민도 마찬가지면 비타민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건데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섭취로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우리가 아닐까요? 면역에서 명백하게 이게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징크라는 게 있어요. 아연. 아연. 징크 제텐이라고 하는데 네. 아연이 부족하면 피부병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아연이 부족하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성 설사 환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먹고선 흡수가 안 돼서 그냥 줄줄이 싸는 애들. 네. 그러면 닌겔하고 다 맞춰줘도 입 주위, 항문 주위에 그냥 만성적으로 습진이 생겨요. 그 징크 데피션시에 의한 징크 결핍에 의한 이런 구강 점막이라든지 이 입주위나 항문 주위에서 병이 습진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네.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네. 요즘에 어떡하지 설사를 고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는 좀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마늘에 무지개 많이 들어있어요. 마늘 한쪽 먹으면 돼 하루에 하나씩. 마늘. 네. 생마늘 못 먹으면 익혀 먹으면 되고 구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그런 게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육해공군을 다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야채 먹고 과일 먹고 쌀 먹고 이렇게 곡류 먹고 그다음에 해군 생선 좀 먹고 해조류 조금 먹고 공군 뭐 닭고기 쇠고기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냥 우리가 다 슈퍼마켓 가서 한 바퀴 돌면 다 있어. 근데 나는 뭐 너무 입이 짜서 먹기 싫어. 그럼 조금씩 사서 그냥 푹 삶아갖고 그냥 믹서기에 돌려서 마시면 돼. 그러니까 그 간단한 일을 두고 나는 셀레늄 주사 맞아야지, 징크 주사 맞아야지 이럴 이유가 없다. 예, 물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돈을 벌겠죠. 그 수액을 어쨌든 수액을 네. 맞고 나서
화장실을 이제 자주 가게 된단 당연한 말이죠. 얘기죠. 우리가 우리 몸의 수분의 혈액 그 순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네. 이제 들어오는 길은 이제 원래는 입으로만 들어와요. 입으로 마시는 게 들어오고 네. 이제 수분이 들어오면 그게 대사되는 과정이 세 가지예요. 빠져나가는 과정이 땀, 네. 그다음 두 번째 소변, 네. 세 번째 대변. 그래서 우리가 땀을 되게 많이 흘리면 화장실 잘 안 가죠. 소변이 없어요. 뭐 네. 여름에 골프 쳐보시거나 등산 가보면 금방 맞아요. 알아요. 물은 무지개 먹었는데 소변이 안 마러. 그럼 왜 그러냐? 땀으로 많이 다 흘려서. 나가는 거예요. 아하. 그럼 땀을 분비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체온 조절이에요. 노폐물 분비는 없나요? 전혀. 아니, 노폐물이 일부 분비가 돼서 나가기는 하지만 네. 주 기능은 체온 조절. 체온을 떨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땀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노폐물이 나가는데 네. 사우나에 들어누워갖고 땀을 흘리면 혈장 성분이 빠져나가요. 아, 그건 너무 아까운 땀이네. 네. 게으른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그러니까 내가 체중을 줄이려면 땀을 흘리는 것도 운동에서 흘려야지 사우나 가서 살을 그 물을 빼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전해질이 빠져나가요. 그럼 사우나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네요. 피부도 나빠지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아, 예. 그러니까 잠시 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소변으로인데 소변의 주 배출 목적은 네. 수용성 그 노폐물들을 노폐물. 밖으로 빼려고. 네. 그래서 소변은 물에 녹는 그 노폐물들을 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변을 마신다는 얘기는 노폐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물 배출의 주 목적은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대변은 그냥 고형 성분의 노폐물을 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인데 거기도 조금씩 물이 나가죠. 네. 그래서 주로 나가는 건 소변하고 땀이고 대변에도 일부 나가고 네. 지방 성분은 100% 영양분이기 때문에 1도 안 나가요. 우리는 지방이나 뭐 콜레스테롤 얘기하면 나쁜 걸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생명 요소의 필수 요소이고 칼로리에서도 가장 고칼로리예요. 네. 그래서 살이 좀 투실투실한 사람이 굶기 시작하면 오래 살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 몸 순환이 되는데 자 갑자기 일로 안 들어오고 일로 바로 들어와 혈관으로 그러면 대사 과정 없이 바로 이 순환계로 네. 물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부담되죠. 네. 이것도 빨리 뛰어야 되고 콩팥에서 빨리 돌려서 나머지 필요 없는 물을 빨리 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상적인 콩팥 기능을 가진 사람이 수액을 한 500cc 맞고 나면 일어나면 화장실 바로 가야 돼. 근데 그러면은 웬만한 그 왜 비타민 C 먹으면 소변 색깔 노래지는 것처럼 비타민 C가 아니고 B콤, 비타민 B 컴플렉스가 그게 색깔이 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냄새도 보면 옛날에 원기소 냄새 나잖아. 예. 그러면은 이것도 웬만한 수용성 그런 필요한 물질이 네. 좀 다 빠져나오는 건 아닌지. 이거 과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필요량이 아니면은 다 그냥 나가는군요. 네, 값비싼 소변을 만드는 거예요. 아하. 수용성 비타민이 과하게 들어가면 다 빠져나가요. 네. 그럼 지용성 비타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에 다 축적돼요. 몸에 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만. 그거는 의사들이 이제 다 보고 네. 있는 증상이 있고 그래서 하는 거를 그렇네. 그거를 언제적부터인가는 이렇게 그 뭐 자기 건강의 한 방편처럼 네. 이거 하면 뭐 피로가 회복이 된다.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니라고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것도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여튼 심장. 네.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분이라든지 부정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협심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 예. 그다음에 신기능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미노산 맞을 때도 콩팥 환자는 맞지만 네. 정상적인 사람이 맞을 이유가 없다. 간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아미노산 제제가 간을 나쁘게 하지는 않아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아미노산을 체내에서 합성해야 되는 아미노산 대부분 다 간에서 합성을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필요하면 TPN에 다 들어가요. 토탈 파렌트럴 뉴트리션에서 그건 다 어려보면 돼요. 네. 그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아예 못 만드는 사람들은 검사해서 다 보험으로 해줘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좀 주의해야 되나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혈당 올라가는 포도당 주사는 절대 맞으면 안 되겠죠. 맞는다 하더라도 뭐 링거에다가 필수적인 뭐 다른 영양소들 비타민이든지 이런 걸 넣는 건 모르겠는데
당뇨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짜 위급한 환자 아니면은 환자냐? 수액은 큰 의미 없다로 보시는 거네요. 소화 기능이 정상이면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포도당 주스 500cc 마실래, 포도당 500cc 맞을래 하고는 시간 차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액 주사들을 맞아서 나쁘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걸 갖고 내가 더 좋아지길 바란다, 욕심이에요. 예. 결론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돌아서 결론은 깔끔하게 지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익병 원장님과 함께 수액 얘기를 해봤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강 관련 고민들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암동 정약사님과 함께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 오늘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헐적 단식으로 네. 마무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마저도 힘들다. 더욱더 간략한 비법을 달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약. 네. 신약 중에 진짜 좋은 게 있다면서요? 진짜 좋은 게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거를 약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제가 약 광고나 뭐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전혀 그런 관계는 없고요. 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뭐 이렇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왔죠. 오. 이게 막 다이어트 관련된 그러니까 네. 비만 치료제 킹콩이라고 불리는 뭐 그 그런 정도예요? 것들. 네. 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명은 뭐 위고비, 에? 젯바운드 이런 네. 것들이고 위고비는 당뇨약으로는 오젬픽이라고 이제 그 당뇨약 버전이 있고 네. 똑같은 성분인데 젯바운드라는 약은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건 이제 당뇨약으로는 마운자로라고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어. 근데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당뇨인 분들이 원래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네. 살이 막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쓰면 혹시 살이 빠지나? 근데 건강하다기보다는 비만인 분들. 네.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10% 이상 살 빼기 되게 어려운데 네. 약을 가지고도 그 벽을 깬 거죠. 와. 그래서 막 15에서 17%그 위고비가 네. 젯바운드는 22%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22%라는 게 말이 그렇지. 아니 이게 이 거의 뭐 이제 킹콩급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네. 이 정도로 살이 빠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원리가 뭐예요? 식욕 억제인지 혈당 뭐 조절인지 뭐 원리가 뭔가요? 전부 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예요?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원래 그 분비되는 호르몬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이름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오. 장에서 분비가 돼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네.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천천히 먹어야 된다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위가 아니라 장에서 나와요. 근데 음식이 위에서 장까지 내려가는데 최소한 15분은 걸려요. 그러니까 네. 위에서 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까지 텀을 줘야 되는 거니까 식사를 한 15분. 네. 근데 이제 그 텀을 주지 않고 어, 우당창창 막 들어가면 맞아요. 나오기도 전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근데 그게 살이 찌는 게 왜 찌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 음식이 너무 많아요. 칼로리가 너무 많다. 네. 네.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이. 네. 잠깐만, 이걸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혈당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혈당의 오르락 내리락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게 문제다라고 해야 일단 될까요?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안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를 따진다.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아보자. 그러면 많이 먹는 게 문제고 많이 먹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음식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번에 나온 그런 그 비만 치료제 신약들로도 증명이 약간 되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약들을 쓰면 네. 식습관이 바뀌느냐? 약간은 바뀌는데 많이는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부터 햄버거에 프렌치 프라이에 콜라 드시는 분이 똑같이 먹어요. 그렇게. 그런데 뭐가 줄어드느냐? 네.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음식의 뭐 종류라든지 질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의 양이에요. 그게 사실 이런 약들로도 증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런 약들이 이제까지 나온 약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강력하게 효과를 내느냐? 사실 이런 약 중에서 우리가 삭센다라고 약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하죠. 네. 근데 삭센다가 사실 그걸로도 뭐 15kg 이렇게 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한 7, 8% 빠지거든요. 아까 제가 벽이 1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못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왜 위고비 제파운드부터는 10%를 훌쩍 뛰어넘었느냐? 네네. 차이는 삭센다에 비해서 이런 위고비나 제파운드가 뇌로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네. 사실 장에서 나오는? 장에서 네. 나오죠. 장에서 나오는데 뇌에서도 소량 나와요. 네, 그리고 장에서 만들어진 게 뇌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정말로 통과해서 들어가는지 이런 건 아직은 좀 덜 알려져 있는데 네. 최소한 약을 썼을 때는요. 아까 그런 뭐 비만 신약을 썼을 때는 약을 쓰면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뷔페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먹으면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 아니야. 그 분비되는 거보다 뇌가 더 여러 배로 노출이 된다고요. 이런 호르몬이. 그러니까 포만감이 강하게 오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저는 사실 이런 것들 중에서 효과가 제일 좀 떨어지는 거를 테스트 삼아가지고 한 몇 달을 써봤는데 네. 심지어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쓰면 먹고 있는데 배는 똑같이 고파요. 네. 먹기 시작을 하면 야 내가 여기서 멈출 때가 아닌데 근데 멈추게 돼. 포만감이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그게 네. 와 배부르다는 느낌은 아닌데 네. 좀 그만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느낌이 와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제가 더 먹으면 네. 배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더 오. 좀 세게 오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이야. 분명히 있고 그래서 포만감을 더 강하게 주고 근데 왜 이거를 약으로 넣어줘야 되느냐? 네. 뭐 운동을 해도 아까 그런 포만감 호르몬이 좀 늘어나고 뭐 간헐적 단식을 해도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은요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몇 분밖에 안 가요. 네. 근데 약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하면 일주일 내내 어머.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편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너무 편한 건 맞죠. 네. 이거 사 먹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처방약입니다. 일단 네. 처방약. 근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내가 아무 병이 없고 네. 너무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네. 체형을 갖고 있는데 가서 저 위고비 좀 사고 싶다, 처방받고 싶다 그러면 해주지도 않는 거군요. 안 해줘요.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런 비만인 분들한테 사용을 하는 거지. 그냥 원래부터 날씬한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 같은 분이 가서 내가 이걸 쓰겠다 하면 사실은 안 해줘요. 아하.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부터 날씬한 분이 이거를 쓴다고 해서 빠지긴 빠지겠죠. 하지만 뺄 수 있는 거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 이거를 쓰면 체중이 무한정 계속 줄어드느냐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비만을 위한 맞아요. 약들이다.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좀 감량을 위한. 그렇죠. 아하.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면은 거기서 멈추긴 하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긴 하다고 해요. 와 이런 신약들이 있군요. 그 정도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은 없어요? 있죠? 있어요. 네. 부작용이 없진 않고요. 네. 일단 제일 심한 부작용은 뭐냐면 약을 쓰면은 거의 뭐 적게는 한 100명에 5명 또는 많게는 한 10명 이상이 네. 구역이나 구토 네, 이런 증상이 심해요. 그래서 약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건 좋은데 와 이게 뭐 구역 구토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못 먹겠다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약을 계속 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약들이 작용하는 원리로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 뭐 포만감을 늘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에서 이런 호르몬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 가지고 위장 운동을 늦춰주거든요. 근데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 어떤 분들은 원래부터 위장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네. 아예 그냥 위무력증 같은 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멈춰버리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예 처방을 안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네. 역시.
그리고 국내에 이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되게 아. 재밌는 게 약이 승인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네이버 검색창에 보시면 뭐 오젬픽, 위고비 이런 거 넣으면 제품 정보는 다 이미 떠 있는데 구할 수 안 없군요. 들어와요. 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약간 더 중요한 시장을 먼저 들어가느라고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약간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시장이라면은 뭐 일단 미국이죠. 아. 일단 미국에서.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약값이 되게 비싸게 팔리긴 하거든요. 아. 한 달치가 우리로 환산하면 한 180만 원 이런데 그거는 사실 기존의 싹센다 같은 것도 미국은 그렇게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가격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에는 일본 경우를 보면 한 달에 이게 약값이 한 40만 원대, 3, 40만 원대니까 일본 기준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그 정도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하는데 지금 아직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네. 승인은 됐지만 아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럼 뭐 진짜 전 국민이 쓰게 하겠다 이런 야심을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까지 다이어트 약은 쓰면 살은 빠지는데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뭐 약에 오남용하기도 하고. 네, 특히 흥분, 뭐 약간 그런 거 많았죠. 뭐 이렇게 잠이 안 온다던가 맞아요. 각성 효과 때문에 뭐 그런 맞아요. 것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사람을 흥분 상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을 하고 긴장을 하고 하게 되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밤에는 무서운 꿈을 꾸고 잠도 못 자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심장에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심혈관계 안 좋고 이런 건데 이 약은 쓰면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쓰게 되면 오히려 심혈관계 쪽에 뭐 예를 들면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마비,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위험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이게 떨어지니까 막 20% 이상 위험이 줄어드니까 네. 이런 회사에서 주장을 하는 건 이거는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 있으니까 보험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와,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특히 미국에서는 네. 그 뭔가 뭐 햄버거를 먹어도 우리나라 햄버거랑 미국 햄버거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많이 먹는 문화가 있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완전 바뀌어 버린다면은 완전히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오호. 네. 혹시 그 정약사님은 네. 뭐 약이든 제품이든 네. 드셔보신 것 중에 조금 효과 보신 거 있어요? 근데 사실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드셔보셨어요? 저도 이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먹어봤고요. 아. 네. 그 다음에 키토산. 키토산. 네. 네. 키토산도 먹어봤고. 이건 약은 아니네요, 다 그죠? 네, 그냥 네. 건강기능식품. 약 중에는 제일 유명한 약이 사실 예전에 제니칼. 아, 제니칼 알고 있습니다. 네,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제니칼은 먹으면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제니칼 나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왜냐면 제니칼을 알게 된 게 되게 옛날이에요. 저 네. 20살 때. 네네. 혹시 지금도 드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그런 그 밖에 못 나가는 부작용을 네네. 줄이는 방법 하나는 기저귀잖아요. 네. 근데 그 불편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차전자피 뭐 섬유 네네. 같은 그런 그 섬유질 들어있는 네. 네, 그런 제품을 같이 드시면 얘가 조금 지방을 좀 빨아들여 가지고 네. 그래서 지방이 흡수가 안 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변실금으로 이어지는 건 좀 막을 수 있어요. 아, 걔네들이 가지고 이렇게 네, 뭉쳐준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드시면 병행하시면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뭐 약은 안 드셨네요? 약은 그 주사약은 제가 써봤죠. 주사약은 아까 삭센다? 삭센다 계열에서 좀 효과 떨어지는 거. 네. 제가 썼던 거는 이제 그 저기 둘라글루타이드라고 네. 그것도 당뇨약인데 당뇨약이긴 한데 그건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써봤는데 네. 그건 어떠셨어요? 그래도 한 4kg 정도 빠졌어요. 4kg 정도. 네, 근데 식욕이 확 떨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식욕은 그대로였거든요. 식욕은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먹으면 중간에 멈춰요. 아. 그러니까 이게 화이팅이 있어야 되거든요. 라면을 탁 먹고 나면 어. 밥을 탁 말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화이팅이 있어야지 살이 찌거든요. 네네. 모르시죠? 식욕 아니 네. 아니 식욕이 있는데 그 파이팅이 떨어진다고요? 식욕이 없어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배는 똑같이 고프거든요. 그래서 네. 라면을 먹고는 싶어요. 네. 딱 먹는데 면밖에 안 먹었는데 멈춰요. 어. 제가 이제 밥을 말아 먹어야 되는 순간이 딱 왔는데 너무 배불러가 아닌데.
너무 배불러서. 아 너무 배불러서. 이 정도면은 못 먹을 것 포만감이 같아서 와서. 멈춰요. 그래서 해보니까 아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구나.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비만인 사람들을 위한 약이다. 그렇죠. 네. 이제 다만 장기간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해보면 네. 이런 약들이 그냥 살만 빠지는 효과에 더해가지고 이런 약들의 그 호르몬이 가서 열쇠, 자물쇠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는 수용체에 가서 부수적으로 좀 유익한 효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이 무슨 뭐 심혈관계 위험도 네. 낮춰주지만 관련해가지고 모두 연구하고 있냐면 뇌도 이게 만들어지니까 네. 뇌에서 그러면 뭐 인지 기능이라든지 치매 위험 줄이는 것도 효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해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은 모르겠다. 네. 이게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한 20년이 된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성 면에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건데 그래도 그 클래스가 그런 거지 이 약은 새로 나온 거 아니냐 하면서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당장 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흥미롭게 지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들이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또 이제 신약의 놀라운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네. 다양한 또 양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양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다이어트 요행을 바라는 분들께 네. 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뭐 짧게 하실 때는 그렇게 뭐 뭘 하셔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뭐 도너츠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겨워서 못 먹으니까. 어떤 방법을 하셔도 살을 단기적으로 다 뺄 수 있고 한데 그렇게 뺐다 쪘다 하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지방은 점점 많은 몸으로 ET처럼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몸을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따라가자. 근데 그러려면 제일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인플루언서를 좀 멀리하자. 네. 그분들은 인센티브가 되게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누가 살을 뺀다고 해서 돈을 저한테 주거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살을 찌웠다가 뺐다가 하면 그걸로 돈이 막 들어오는 분들인데 일반인들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세계를 너무 이렇게 따라하지 말고 식사하고 운동은 나만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남이 어떻게 먹든지 관계없이 뭐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부분이고 운동도 남이 무슨 운동을 좋아하든 네. 뭐 난 골프 치기 싫으면 안 쳐도 되고 그 자기의 어떤 삶에서 가장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거를 남한테 선택을 맡기지 말고 내 인생인데 맞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면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운동하고 다만 그게 나의 몸에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찾아가시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꼰대 같지만 나이가 50대 60대가 돼서도 그걸 못 찾아가지고 남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오늘 상암동 정약사 우리 정재훈 약사님과 다이어트 얘기 나눠봤는데 저는 또 약간 이제 함 원장님이랑 오래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오랜만에 또 다른 분하고 진행하니까 네. 굉장히 또 색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함 원장님은 네. 사실 그 중간에 제가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혼자 막 달려나가시고 막 난리 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또 오늘 좀 깔끔하게 또 차분한 느낌으로 또 진행해봤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괜찮았어요? 재밌었고 네. 네. 그 함 원장님 바쁘실 때니까 네. 바쁘실 때는 또 제가 이렇게 땜방도 하겠습니다. 안 바쁘실 때는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네. 저희가 네. 좀 재미있는 주제, 유익한 주제를 한번 또 부르면 와서 얘기 언제든지, 나눠주실 네. 거죠? 전 뭐 언제든지 출동 대기 중이니까요. 불러만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